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그것이 무서운 사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50대 여성 카르나는 80대인 어머니 파라미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모녀 관계였지만 카르나의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카르나, 오늘 시장에 간다면서. 가는 길에 내 약 좀 찾아오렴. 그리고 돌아올 때 저 가게에서 천도 사다 줘. 아침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머니의 지시에 카르나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녀에게도 예정된 일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일이나 장보기뿐 아니라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상. 카르나는 자신의 시간도 자유도 모두 어머니에게 내맡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아도 거머니가 싫어하면 어쩌지 아는 생각에 자꾸 거절하게 되어 점차 사람들과도 멀어져 갔습니다. 밤이 되어 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카르나는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녀의 그런 모습을 걱정해준 건 소꿉친구인 마이라였습니다. 카르나, 요즘 너무 수척해 보이네.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카르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러자 마이라는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머니를 계속 돕기조차 어려워질 거야. 산사에 계신 스님 사티바님께 상담해봐.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카르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어디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산사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험난한 길을 올라 간신히 도착한 사원. 고요가 감도는 그곳에서 승려 사티바가 온화한 미소로 카르나를 맞이했습니다. 편히 말씀하세요. 당신 마음속 짐을 털어놓으시길. 카르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눈물과 함께 힘겨웠던 나날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사티바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은 뒤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르나님, 말씀 속에 당신이 빠져있는 강의존의 특징이 보이는군요. 강의존. 처음 들어본 단어에 카르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또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집착이나 과도한 의존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강의존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를 아는 것이 지금의 괴로움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사티바는 강의존의 7가지 패턴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립. 자립의 방해. 자녀가 성장해도 부모가 끊임없이 간섭하고 독립하려는 것을 막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의 고독을 메우려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경우지요. 카르나는 살짝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하든지 항상 한마디씩 간섭하시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요. 둘째, 심리적 경계. 가 흐릿해지는 경우. 부모와 자식의 감정이나 문제가 지나치게 공유되어 서로의 마음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엄마는 제가 실패하면 자기 일처럼 탄식하시고 본인이 힘든 일은 저에게 짐 지우려 하세요. 그게 바로 심리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형이지요. 가까운 사이라 더욱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셋째, 지나친 의존. 부모가 자식의 삶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식도 부모의 의견과 감정에 지나치게 따르는 관계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요. 바로 그 두려움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깊은 의존으로 몰고 갑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 부모가 자녀의 수입에 기대어 생활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죠. 엄마는 제 수입을 당연히 여겨요. 거기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대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 태도일수록 의존 관계는 더욱 고착됩니다. 다섯째, 외부 관계의 제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보니 자녀가 친구나 연인 등 외부 인맥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카르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제 친구들을 자주 비난하곤 하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됐어요. 외부와의 관계가 제한되면 부모 자식 간 강의조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위험한 신호죠. 여섯째, 부모가 자식을 자기 성공의 증표로 삼는 패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처럼 여기고 실패를 자기 실패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마는 늘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자식에게 투영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행복을 찾는 것이 되레 부모를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의존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관계가 당연하다고 믿어버리는 경우. 부모, 자식 모두 그 상태에 익숙해져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제게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엄마도 이런 관계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강의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꿀 의지를 갖는 것. 그게 당신과 어머니를 함께 구하는 길이에요. 스님,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머니께 상처 주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카르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티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존의 사슬을 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법을 알려드리지요. 카르나는 사티바 스님의 조용한 눈빛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나요? 어머니를 상처 주지 않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티바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인 뒤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카르나님, 당신이 이야기해준 부모 자식 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르지요. 특히 부모 자식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집착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괴롭히게 되곤 합니다. 번뇌, 제가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어머니도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얽힌 집착을 끊으려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도란 치우치지 않고 극단을 피하는 삶의 방식이지요. 부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도 반대로 부모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중도는 적절한 거리와 조화를 지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카르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티바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스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모를 돕는 일 자체는 훌륭합니다만 그게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면 결국 양쪽을 다 상하게 만들지요. 카르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전 항상 엄마가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도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희생하는 건 상대방에게도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어머니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중도가 추구하는 조화입니다. 스님은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카르나님, 부모 자식 사이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두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을 모두 구원할 수 있어요. 카르나는 눈을 감고 스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금껏 어머니만을 위해 살아온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내 행복은 뭘까를 떠올렸습니다. 스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첫걸음입니다. 사티바 스님은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방으로 가는 길을 내딛고 있어요. 사원을 떠난 뒤 카르나는 마음의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스님 사티바에게 배운 중도의 가르침과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갈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라니, 18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니는 늘 엄마 카르나를 걱정했지만 자신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중이었지요. 다녀오셨어요, 엄마. 산사는 어땠나요? 라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카르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니야,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왔어. 사실 엄마, 너의 할머니, 낭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게 전부 내 탓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이게 바로 강의존이라고 말이야. 라니는 동작을 멈추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강의존. 그래. 상대방 감정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희생해버리는 그런 관계 말이야. 나는 줄곧 할머니에게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스님이 알려주셨지. 카르나는 울음을 삼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라니야. 스님 말씀을 들으며 나도 깨달았어. 내가 할머니에게 받았던 대로 무의식 중에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해온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개입하고 내 행복을 내 행복처럼 여기면서 사실은 내게 부담을 줬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야. 라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그걸 느낀 적은 있어. 그래도 엄마가 날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원망하진 않았어. 그 말에 카르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고마워, 라니야. 그런데 앞으로 난 달라지고 싶어. 너를 얽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그게 바로 내가 배운 중도의 가르침이더라.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가 더 행복해지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볼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르나는 그동안 어머니 파라미타와의 관계로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또 라니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라니는 때로 놀라면서도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카르나는 라니와 함께 스님 사티바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 파라미타, 그리고 딸 라니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도 할머니와 제대로 마주해 볼게요. 나는 라니의 말에
카르나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녀가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는 예감이 드는 그 순간, 카르나는 비로소 마음 놓고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카르나는 스님 사티바에게 배운 중도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파라미타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늘 그렇듯 파라미타가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카르나, 오늘 시장 가면 천도 사고, 약도 꼭 찾아와 끝나면 마당 손질도 하고. 이전 같으면 별말 없이 그대로 따르던 카르나였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장에 갔다 오고 난 뒤 잠시 쉴 시간을 갖고 싶어요. 마당은 내일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파라미타는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알아요. 하지만 저도 조금 휴식이 필요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제 시간도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르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파라미타는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차분한 카르나의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나는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가 변하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카르나는 사티바 스님이 가르쳐준 명상을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 중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면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명상을 해나가면서 그녀는 거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행동을 올가매고 괴로움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 그걸 자각하게 되자 카르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딸라니도 어머니 카르나를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카르나가 엄마와의 대화로 힘들어할 때면 나니가 슬며시 조언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두렵겠지만 우리 같이 고민해보면 어때? 나니의 말에 카르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나니는 카르나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르나가 태도를 바꾸자 어머니 파라미타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그래? 하고 의아해하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카르나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받아주자 파라미타 역시 조금씩 그 흐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파라미타는 문득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카르나, 내가 쉬겠다는 것 나쁘진 않은 것 같구나.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볼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카르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뻤던 겁니다. 카르나가 자신을 돌보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덕에 가족 안에 서서히 부드러운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니도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파라미타도 이제 카르나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알려주신 걸 실천하길 참 잘했다. 카르나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느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르나는 어머니와 딸란이 세 사람이 각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새 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중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채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카르나의 삶엔 한 줄기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티바 스님의 중도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자기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어머니 파라미타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 거죠. 하지만 카르나는 여전히 작은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져도 딸 라니와의 끈은 앞으로 어떻게 더 단단히 맺어야 할지 그 점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파라미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카르나에게 무조건 지시하는 대신 카르나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었죠. 어느 날 명상을 마치고 마당에 나와 있던 카르나 곁으로 파라미타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요즘 내가 한결 홀가분해 보이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소홀히 하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저 제 시간도 소중히 써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카르나의 말은 한결 평온하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나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조금씩 해봐야겠어. 파라미타의 말에는 이전과는 달리 자립에 대한 희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카르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니 어머니와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한편 카르나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딸라니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난 엄마, 파라미타처럼 나니에게 간섭해 온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여전히 그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니가 카르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물론이지. 카르나는 나니의 눈을 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뭔가 변한 듯해. 할머니랑도 전보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전보다 편안해 보여. 그래 보여. 사실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 너한테도 나도 모르게 짐을 지운 게 아닐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나니는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부담으로 느낀 적은 사실 조금 있어. 엄마가 날 지나치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가끔 답답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임을 아니까 미워하진 않았어. 카르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내가 내 길을 마음껏 택하도록 내가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싶어. 엄마, 파라미타랑 관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됐거든. 나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할머니, 엄마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엄마가 변하려 노력하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 그날 이후 카르나는 파라미타와 라니,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카르나가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어머니 요구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 가족 전체의 부드러운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파라미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보며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네라는 말을 하곤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카르나는 기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한편 나니는 자기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뎠습니다. 카르나가 지켜보는 역할에 전념해준 덕에 나니는 전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나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티바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카르나를 거쳐 어머니와 딸, 세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카르나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셋이 각각 행복해지는 게 참된 해답이구나. 그 생각이 온 가족의 관계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녘, 세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숨막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우리. 카르나는 고요히 웃고 파라미타 역시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앞으로도 우리 각자 행복을 잘 찾아가 보자.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 관계 안의 도살인 강의존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애정은 때로는 왜곡되어 서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유대, 가 자리하게 됩니다. 불교의 중도,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존중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